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그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게 체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비극이 시작돼요. 제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남기정입니다. 백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인사이더의 입장에서 학군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점으로 좀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 분위기죠. 분위기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리고 나서 정보의 접근성, 요거를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분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는 공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확실히 좋은 게 맞다. 학교든 학원이든 수업할 때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구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역 아이들이 순해요. 뭐 실은 뭐 욕 같은 거 아예 안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욕을 진짜 뭐 매 문장에 달고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의 비율이 좀 낮아요. 그리고 학교 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없진 않아요. 여기도 있긴 한데 비율이 좀 낮아요. 예, 이게 특징이고,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짱이 없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타 지역에 가면은 다 짱이 있어요. 짱뿐만 아니라 2짱, 3짱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짱도 없는 학교들이 꽤 많다. 네. 이게 약간 상징적으로 특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트워크,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촘촘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은 일단은 굉장히 모임을 많이 하세요. 일주일에 뭐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티타임 같이 많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좀 재밌는 건데 술도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정말 참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모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정보도 교류하고 약간은 심정적으로도 의지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약간은 공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은 야, 뭐 쟤네들 찐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요 지역에서는 애들끼리도 야, 거기 너 학원 저기 다닌다며, 수학학원 거기 어때 실제로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학원들이나 그 교육 방식에 대한 정보가 아이들끼리에서도 돌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은 뭐 아이들끼리 이렇게 좀 친해서 나중에 뭐 커서도 연락하고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도 같은데, 인맥을 뭐 나중에 사회적인 출세에 이용한다, 이런 거 가능성은 뭐 잘 모르겠어요. 실은 요거를 제가 그렇게 막 많이 중시하는 거는 아닌 편이라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당장에 있어서 뭐 교육 정보 이런 거는 확실히 네트워크로 끈끈하게 이게 소통이 잘 된다. 자,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보가 많다고 하는 거냐?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는 글자로만 돼 있는 정보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티타임에서 나랑 친한 사람이 해주는 말들은 귀에 쏙쏙 박히거든요. 요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약간 집단의식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촉이 좀 발달해갖고 어떤 방식이, 학업 방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현이 잘 되는 건지 온전하게 이해는 할 수가 없지만, 이게 먹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 확률이 높은 방법을. 그래서 정보가 좀 다르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나 분위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저희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이제 아이를 보내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그 어머님이랑 이제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학원은 여기에밖에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냥 집 가까운 데서 실은 뭐 책 많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 의견 나눈 다음에 글쓰기 지도받고 싶은데 주변에는 이런 학원이 없고 공부방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예요. 여기는 실은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도권 교육 같은 거나 약간은 뭐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네. 그런 수업 체제에서 맞지 않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은 과학으로 된 영어 책을 읽고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눠보고 글쓰기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비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국 단위로 모으면 숫자가 꽤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여기서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대치동의 장점이다. 그런데 타 지역에 가면은 이게 구현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뭐 쓰기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새 많이 말하고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해진 게 맞아요. 뭐 내신 같은 데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진 게 맞는데 이 쓰기 지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타 지역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과외 같은 데서 가능한데 학원 체제에서 쓰기 지도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 거, 명목상이 아니라 제대로 구현이 되는 학원들은 이 대치 지역 아니면은 좀 이제 드물다. 이게 실은 차별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나오셔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있겠어요? 대치에서도 거의 없는데 백시영 원장님 계시잖아요. 백시영 원장님이 뭐 미국의 사립학교 이런 데서 받았던 교육 그리고 아이빌리그 이런 대학교에서 받았던 식으로 교육 받았던 식으로 아이들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백시영 선생님 같은 역량을 갖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잘 안 가르치려고 해요. 진짜 메이저 중에 메이저라는 곳으로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차이다 실은.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군지에 대한 좀 장점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군지로 오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학업적 기반이다. 두 번째는 마음적인 단단함이다. 그러면은 학업적으로 기반이 되었는지 기반 준비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 이사를 많이 생각해요. 요 타이밍에 올 때는 적어도 자기가 진학할 예정인 학교들의 내신 기출 문제를 몇 번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다 풀지는 못할지라도 이 내신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도 손은 댈 수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돼요. 이게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은 오면은 바닥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제로 하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은 상향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학업적 기반이 아예 없는데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다닐 학원도 거의 없어요. 레벨 테스트에서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학교 수업도 수준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게 있어서 처음에 오면 좀 놀라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학교 네. 수업에서도. 네. 그리고 심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게 맞다. 심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정에 중심을 두는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다른 지역에서 실은 중위권 하던 학생들은 여기 대치 지역에 오면은 학군지 중에 대표격이 대치잖아요. 오면은 다 하위권이에요. 실제가 이래요. 다른 지역에서 중상위권 하던 학생들도 오면은 하위권이 될 확률이 꽤 많아요. 이런 게 실상인데 그럼 오면은 당장에 점수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심적으로 결과, 점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심적으로 다 무너져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에 손이 안 잡히고 겉돌아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너의 본분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점수, 이거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게 체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인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왔을 때 잘할 수가 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비극이 시작돼요. 제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뭐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학생인데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 지역에 이사를 왔어요. 2학년 말인가에 이사를 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학군지 아닌 서울에 있었는데 한 중상위권 정도 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되게 태도가 좋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좀 넘어서 1, 2년 정도 준비하고 희문고에 공부 잘하는 학교죠. 입학을 했는데 내신 시험 점수가 처참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받았던 점수를 생각해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뭐 예전에 학교에서 전학 오기 전에는 뭐 적어도 이제 뭐 내신 보면 한 90점 정도 나왔다 평균 이런 학생이었는데 휘문고 가니까 전 과목 평균 60점 혹은 그 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열심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점수가 나오니까 되게 괴로워하는 거를 제가 보고 마음이 저도 실은 같이 안 좋았어요. 물론 그 학생한테 얘기는 해줬어요. 단기적으로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거는 과정이다. 열심히 본분을 다하는 거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고 마음의 준비를 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계속 시켰는데 아이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 아이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린 거지 심적으로 학습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군지에 오면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실은 학군지로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뭘 해줘야 되냐? 최대한 핸드폰이나 영상 노출을 줄이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를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점수가 당장에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실천으로 연 단위 이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는 경우라면은 학군지로 온다고 하더라도 나아지는 게 없을 수가 있다. 되려 무리해서 오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무리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집의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아이가 더 겉돌 수 있고 아이는 공부하러 여기 왔는데 자기 성적이 막 계속 하위권이에요. 이랬을 때 완전 무너질 수 있고 더 엇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학군지에 정말로 가야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있는 그대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